고창군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노동 저수지 인근에 대규모 꽃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7시 10분쯤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산하 폐교부지가 부적절하게 매각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징계나 주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121명의 명패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추모관에 추가 안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고창군이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의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노동저수지 인근에 대규모 꽃정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물이 스며드는 곳이라 꽃정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 노동저수지 둑길 아래입니다. 물길이 가로지르는 양옆 부지엔 물이 고여 있고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고창군은 이곳에 축구장 11개보다 큰 꽃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비용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36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꽃을 심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접근성도 좋지 않아 관광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땅은 골짜기에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물이 들어와요. 스며들어와요. 식물들이 잘 안 자라요. 특히나 꽃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땅을 얼마나 높여야 할 거예요. 그 뭐 토목공사 필요하고 뭐고 해서 그런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고창군이 지난해 해당 부지에 시범적으로 4억 원을 들여 조성한 꽃밭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방문객은 3,000명도 안 됐지만 고창군은 더 큰 꽃정원과 경관 조명시설을 조성해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그 사계절 관광이나 뭐 야간 조명, 경관 조명은 저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제 집에서 잘 보여요. 근데 밤에 관광을 하는 사람들 수가 거의 없잖아요. 누구를 보라고 경관 조명을 켜놓는 건지 저는 그것도 의아하고 또 자연 생태에 대해서도 아주 좋지 않은 거라고 여러 이제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전기 이런 것도 너무 낭비고. 그렇지만 고창군은 저수지 인근 고창 읍성부터 자연마당, 노동골 꽃정원, 한옥마을을 잇는 플로랜드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인구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꽃정원 부지에 배수로 정비와 임시주차장, 가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오는 3월까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산하 폐교부지가 부적절하게 매각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 전북김제교육청은 지난 2020년 11월 입찰 공고를 거쳐 예시 중학교 부지를 17억 5천만 원으로 D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교육청은 애당초 폐교를 교육 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사용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뒀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숙박 등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단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북교육감에게 폐교부지 매각 업무를 부당 처리한 담당 또는 관련자들에게 징계나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7시 10분쯤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출렁다리에서 20m 아래로 추락해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출렁다리 위에는 추락한 여성의 휴대전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4월 총선에서 정읍과 고창 선거구에 재선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해 막무가내식 고발이라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공표되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이를 대입하면 자신이 승리한다는 허위 논평을 올렸다며 같은 당 유성엽 예비후보 측이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특별당규 제23조의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는 내용에 따라 해당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10% 이상 앞선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당규의 내용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분석으로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고소 고발이 무고에 해당하는 내용임에도 막무가내식 고발을 진행한 사건이기에 더 참담합니다. 이어 자신이 현역 하위 20%에 들어가 컷오프된다며 정읍시장의 선거법 문제와 관련한 억측과 여론 호도 등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바로 재외선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외 부재자, 해외 영주권자 혹은 주민등록 말소자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바로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등록 신청 시스템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무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에 이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등록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재외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죠. 바로 배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입니다. 선상투표는 선상에서 팩스를 사용해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상투표자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특수 팩시밀리, 쉴드 팩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선상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선장이 정한 날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승선 예정 선원은 서면 신고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과 선원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도 함께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현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등록금 돈에 대한 가치도 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시급하다 보니까 공부만을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 진로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 지원 사업 예산 총 금액이 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창업에 관심이 많이 하니까 이런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창업 지원금을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도내 16개 경찰관서에서 동시 개소합니다. 7일 문을 연 수사 상황실은 오는 4월 26일까지 금품 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와 같은 선거범죄 단속 체제를 24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전북경찰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김제경찰서가 7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수사과 수사 1팀 사무실에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은 4월 26일까지 80일 동안 운영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입니다. 김제경찰서는 선거 상황에 따라 수사 전담반을 최대 12명으로 증원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121명의 명패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추모관에 추가 안치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 유족들의 신청을 받고 직권조사를 통해 이같이 추가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모두 3,815명, 유족은 13,176명에 이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지속적인 신규 참여자 발굴로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혁명정신 선양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매년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의 평균 연령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 4위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해마다 평균 연령이 소폭 상승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자치도의 평균 연령은 적게는 0.6세, 많게는 0.7세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2018년은 44.3세, 2019년은 44.9세, 2020년은 45.6세, 2021년은 46.2세, 2022년은 46.8세, 그리고 지난해는 47.4세였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특별자치도의 평균 연령은 47.4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이 45.8세, 여자는 48.9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전북자치도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던 시군은 임실군이라고 하는데요. 임실군 다음으로는 진안군과 장수군, 고창군, 그리고 무주군 순서로 평균 연령이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상설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합니다. 환급 한도는 한 사람당 최대 2만 원까지로 수산물과 농축산물 각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